네, 아는 기자 정치부 김유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비명 행사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오늘요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인 이인영 전해철 의원은 살아남았습니다. 그죠? 네, 민주당 공천 뇌관으로 4명의 인물들이 꼽혀왔는데요. 이들의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홍영표, 이인영 전해철 의원 모두 문재인 정부 핵심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과 홍영표 의원은 공천 배제됐고 험지로 가라 압박받던 이인영 의원은 단수 공천, 전해철 의원은 경선을 치르게 된 겁니다. 운명이 엇갈린 거죠. 오, 궁금해지는데요. 넷의 운명이 엇갈린 이유는 뭡니까?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민주당 공천의 논란 지점인데요. 86 운동권 청산을 기준으로 했냐 따져보니 임종석 전 실장은 컷오프됐지만 86세대 대표주자인 이인영 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공관위원장이 강조했던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인가 살펴봤는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단수 공천을 받고 임종석 전 실장은 컷오프됐습니다. 당내에서도 이번 공천 기준 대체 뭐였던 건가 의문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더 궁금해지는데요. 4명의 운명이 갈린 진짜 이유는 뭘까요? 네, 당내에서는 그 이유로 2가지 정도를 꼽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력화가 가능한가인데요. 임종석 전 실장, 이번 총선에서 원내 입성하면 곧바로 친문 구심점으로 역할할 거다.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총선 후 대선까지 준비해야 하는데 임 전 실장 존재를 견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 이인영 의원을 볼까요? 의원들에게 들어보면 이 의원 평소에도 이재명 대표를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해 오진 않았고요. 또 현재 공천 갈등 상황에서도 침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위협적이지 않다고 해석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로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홍영표 전해철 의원을 보면 둘 다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 민주당의 길에 참석은 했지만 홍영표 의원이 조금 더 뚜렷한 반명 행보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이재명 대표를 면전해둔 의원총회에서도 홍영표 의원, 남의 가죽만 벗기면 피칠갑을 할 것, 명문 정당이 아닌 멸문 정당이라고 공개적으로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네, 어쨌든 친문들의 이 운명은 엇갈렸고 그러면 탈락한 홍영표 의원은 무소속 연대까지 지금 열어두고 있잖아요. 실제로 뭔가 세력화가 될 수 있을 조짐인가요? 네, 오늘 핵심 친문계 의원들이 살아남으면서 친문들이 뭉치려는 움직임이 당장은 힘을 받기 어려워졌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홍영표 의원 중심으로 친문 세력화로 이어질지 주목됐거든요. 오늘도 친문 핵심 인사들이 공천에서 배제됐다면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친명계가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관위 자문과 여론조사 업체 공정성 논란, 또 앞으로 친명, 비명 경선도 남아있어서 완전히 끝난 이슈는 아닙니다. 자, 어쨌건 그러면 그들이 지금 주춤하는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성공한 공천이라고 봐야 할까요? 내부적으로도 그렇게는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임종석, 홍영표 두 사람 컷오프를 놓고 2월 한 달 내내 결정짓지 못하고 공천 갈등을 크게 키웠다는 것, 이 영향이 큰데요. 친문계 인사들 중 단수 공천을 받은 인사들도 꽤 되는데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고요. 오히려 명문 갈등, 충돌 프레임만 커졌고 당 지지율만 떨어졌다는 거죠. 친명계 한 관계자는 지도부의 전략 부재 때문에 잃지 않아도 되는 점수를 잃고 말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점수를 잃었어요. 그럼 만회를 해야죠. 어떤 전략을 세울까요? 네, 공관위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최대한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속도전으로 공천 국면 끝내고요. 선거운동 국면, 정권 심판론 다시 불붙이며 민생 이슈를 주도하겠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유빈 기자였습니다.